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다우에서는 긍정적인 기록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밀리게 되면서 오늘 국내장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견조한 흐름이 나와줬던 미국 증시, 오늘도 한눈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해보시죠. 요즘 시장에서 금리 인하 아주 키워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경제지표 중에 하나, 내구재 주문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중요합니다. 간밤 위원들의 발언은 9월에 금리 인하 하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또 3%대로 치솟았습니다. 중동에 대한 우려는 알고 계실 텐데 또 추가적으로 리비아 쪽에서 생산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 브렌트유, WTI 모두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 보겠습니다. 테무 알고 계시죠? 테무의 모회사 핀두오도입니다.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서 부진했고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목표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판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면서 테슬라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마지막으로 태양광, 솔라 엣지, CEO 교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앞날이 걱정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보셔야 될 6가지 이슈도 함께 보시죠. 이제 환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 전기가스와 수출주 양쪽에 놓은 상태에서 저울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로 에너지 거대 기업이 나올 것으로 좀 임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요건들을 채워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체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휴스틸 어제 2%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우디 잭팟과 관련해서 추가 해석 달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포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건설주 뜨거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GS건설에 이어서 HDC,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서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목표가 상향 조정과 관련된 근거들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기대되는데 왜 목표가가 하향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그것과 반대될 수 있는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엔시스에 대한 매력도 가져가 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다우 지수만 살짝 강보합권으로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물출에는 반도체 쪽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 자체는 여태 혼조세였지만 중소형주의 순환매 속에서 다우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견조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요 지표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온 뉴욕이었습니다. 헤드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지표는 내구재입니다. 우선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신차나 기계와 같은 내구재에 대한 미국 공장 주문이 7월에 9.9%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6월에 줄어든 항공기 주문이 반등한 데 따른 것이고요. 당초 경제학자들이 예상해온 0.4% 증가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이 큰 운송 부문을 제외한 주문은 전달 6월에 0.1% 증가에 이어서 7월에도 0.2% 추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 보셔야 될 텐데요. 간밤에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비둘기파 쪽에 속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는데요. 9월 기준금리 인하 계획이 무산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인하돼야 된다 쪽으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인하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일리 총재는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인하의 근거 역시 파월 의장과 같은 맥락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유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재가 있었었는데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또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과 그리고 새로 나온 리비아의 석유 생산의 중단 소식에 유가가 3%대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우선 IEC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5% 상승했고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도 전 거래일 대비 3.5%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대 위로 올라선 거는 지난 16일 이후 10일 만에 다시 한번 경신되는 모습인 거고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UBS 측에서는 석유 시장과 관련해 가장 큰 위험은 리비아의 정치적 긴장에 따른 석유 생산의 추가 감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하루 100만 배럴인 생산량이 0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증시 내에서 계속해서 차별화를 보여줬었던 특징주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핀도어가 되겠습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28%나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매출이 전망치보다 3% 하회하는 흐름이었고요. 온라인 마케팅과 그리고 거래 서비스 매출 전망치가 3%, 4% 역시 전망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날 핀도어는 급락을 하게 되면서 10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니드엠 쪽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가을에 비트 출하량이 정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정체가 되면 11월에 추정치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0달러에서 140달러로 내렸고 그리고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가 컸고요. 3.8% 하락한 9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역시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악재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할인이 더 연장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요. 그리고 미주 지역인 캐나다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또 매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3.2% 하락하면서 21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양광, 솔라 엣지입니다. CEO가 사임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CEO가 구해질 때까지는 우선은 최고 재무 책임자가 CEO를 다 연임을 이어서 한다라는 관점으로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장대 음봉 만들어내면서 9.1%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고요. 주당 26달러 1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간밤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